회로 설계된 걸 보면 모터 부분은 선이 이렇게 세 가닥으로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구들을 보게 되면 선이 한 가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닥 선이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을 우리가 삼상, RST 삼상 전원이 주회로도 쪽에서 인가돼서 모터 쪽으로 인입된다. 그래서 모터를 회전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기구들은 지금 두 가닥 선이 분기돼서요. 단상 전원이 선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폐회로 구조로 이루어서 회로 설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모터 부분을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코일로 이렇게 감겨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코일로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W상도 코일로 이렇게 세 덩어리 코일이 내부에 감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이 감겨져 있는 코일의 권선이 Y결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XYG라는 단자에서 이렇게 묶어지는 형태로 이게 요 가운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U상이 될 거고요. 이쪽은 V상, 그리고 이쪽은 W상으로 이렇게 Y결선 형태로 지금 회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회전시키게 되면 이 파란색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자, U상을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W상은 또 110도만큼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V상도 회전이 이렇게 120도만큼 이루어지게 V상도 이렇게 120도만큼 회전이 되게 될 겁니다. 또 한 번 더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 U상은 또 120도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W상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리고 V상 또한 120도만큼 회전이 되겠죠.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회전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단상이라면 단상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단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단상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회전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또 이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자, 삼상은 우리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각 U상, V상, W상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상일 경우에는 오른쪽과 왼쪽 이 방향성이 없게 돼요. 어디로 회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회전 기동 토크 또 회전 자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상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정역 회전이죠. 회전을 하되 원래 방향과 반대로 바꿔보고 싶다. 역방향으로 돌려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UWV라는 순서로 회전했는데, 자, 역방향은 이 W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W가 이쪽이 W가 되고요. 이쪽이 V가 되면 UWV가 되겠죠. 이쪽으로 돌게 되겠죠. 요 두 개의 상을 바꿔보면 요 두 개의 순서만 바꾸면 이쪽으로 회전하는 UWV에서 이 W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 UWV가 돼서 이쪽으로 돌게 되겠죠. 모터 쪽에 회전하는 동작 원리를 보게 되면 자, U상 쪽에 L1에 해당되는 전류를 인가시켜 줍니다. 이 파란색이 L1이 될 거예요. L1 상의 전원이 인가될 거고요. 그리고 V상에는 L2가 되겠죠. L2 상입니다. 이 노란색이 L2가 될 거예요. 여기 L2가 될 거고요. 그리고 W상에는 L3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되겠죠. 이 빨간색이 L3입니다. U상에서의 이 타이밍 상에서 L1이 전압이 제일 높아요. L2
이 노란색 L3, 빨간색 대비 L1이 전압이 가장 높습니다. 전압이 가장 높을 때 요 시점에 N극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원이 이렇게 인가되다가 이 V상 쪽에 해당되는 이 노란색 L2상의 전원이 가장 높을 때 이 시점 2번의 시점에서 또 N극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W상에 이 빨간색이 가장 높은 시점이 되는 이 포인트 3번에서 N극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N극이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회전자개를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회전판을 돌리는 게 모터의 회전 원리가 될 겁니다. 정방향이고요. 이걸 역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단순하죠. 지금 방금 순서가 이쪽으로 됐던 순서를 1번, 그리고 2번, 3번. 자, U상 쪽에서 L1이 인가됐던 부분, V상에 L2가 인가되는 부분, 그리고 W상에 L3가 인가되는 부분을 순서를 자, U상에서 V상이 아닌 W상 쪽으로 먼저 N극이 발생이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V상에 N극이 발생되면 회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포인트를 여기를 W상으로 잡으면 되겠죠. 여기를 V상으로 잡으면 U N극 나왔습니다. U상의 N극이에요. 그 다음 원래 V상이었는데 여기가 W상의 N극이 발생되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 당연히 이 L2에 해당되는 이 노란색 전원이 W 쪽과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L2 전원이 W상과 이렇게 연결되면 이쪽에 L2 전원이 인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L2 전원이 가장 높은 이 시점은 V상이 아니고 W상이 되므로 회전이 N극이 W상 쪽에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L3 전원을 이 V상 쪽과 연결해주면 이게 쭉 따라가 보면 이쪽이 V상이죠. 이쪽으로 전원이 인가되면 이 세 번째 타이밍에서 N극이 발생되겠죠. 좀 전에는 V상이 두 번째 타이밍에서 N극이 발생됐었어요. 근데 이번엔 세 번째 타이밍에서 N극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자연스럽게 오른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자기가 발생되겠죠. 두 단자의 L2, L3, V상, W상이 해당되는 단자의 선을 서로 교차시켜주면 되는구나. 하나의 상은 두고요. 나머지 두 상을 서로 교차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V 쪽에서 전이 인가되는 거를 그대로 G로 선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W 쪽에서 L3상이 되겠죠. L3상이 해당되는 거는 Y상으로 Y 단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차시켜 주면 회전이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선을 교차시켜 줘라. 자, 이렇게 하려면 MC를 통해서 교차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MC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이 MC는 마그네틱 컨택터의 약자고요. MC 쪽 이 스위칭 되는 그 메커니즘을 잠깐 좀 보면요. 자, 이게 MC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MC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옆에서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3상입니다. 세 가닥 선이 지금 결선이 돼 있죠. 이쪽이 1차 측, 2차 측, 이쪽이 1차 측, 2차 측 해도 되고요. 자, 전원이 이렇게 인가되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전원이 인가되지 않겠죠. 서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 단자가 요 철편이 아래로 붙게 되면 전류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는 흘러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내가 손으로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이 스위치는 내려가면서 전원이 인가되겠죠. 검정용 MC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 전기 기능장 시험을 위한 MC는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누름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눌러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푸시 버튼처럼 이렇게 눌러지게 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위쪽을 누르는 것 같은 개념이 돼요. 눌렀을 때 이 단자가 붙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MC는 수동 소자가 아니라 자동 소자예요.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릴레이처럼 이 두 가닥선에서 단상 전원 220V가 인가되게 되면 전원이 인가되면 이쪽으로 전원이 인가되겠죠. 그러면 이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철심에 감은 코일에 220V 전원이 인가되면 전자석이 되죠. 이게 N극이 될 거고 S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석에 의해서 이 철편이 당겨지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동 접점이 아래로 붙게 될 겁니다. 220V 전원이 인가됩니다. 인가되는 순간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자석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이 자석에 의해서 이동 철편이 아래로 붙죠. 붙으면서 위에 있는 접점이 붙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자, 전자석이 되면 아래로 붙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 원리로 이 MC의 스위칭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회로 쪽에 MC 쪽에 해당되는 전원이 인가되면 그 인가되는 순간 거기에 맞는 스위칭이 붙게 된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 겁니다. 검정용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쓰는 MC는 이런 모양을 띠고요. 여기 홀더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누르는 부분, 손으로 누르진 않습니다. 실제 전원이 인가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삼상에 전원을 결선을 할 거고요. 1차측 전원이 인가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원이 인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회로도 쪽에 주전원이 연결돼서 아래쪽에 모터 쪽에 이런 형태로 결선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는 뭐 단자형, 허브형에 따라서 허브형은 두 가닥선을 빼서 EOCR에 결선이 될 거고요. 단자형은 직접 2차 측에 EOCR 단자가 붙어서 이 EOCR 2차 측으로부터 모터가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 회로선에 결선되는 단자 부분 말고 이 오른쪽에 보면 또 이렇게 단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보조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위쪽에 두 개의 단자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두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자, 손으로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어가면 철편이 아래로 붙게 되죠. 그럼 붙기 전에는 이쪽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MC 내부에 철심이 전자석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동 철심을 당겨서 이 홀더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접점이 붙게 됐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붙게 되므로 A 접점이 되겠죠. 평시에는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위쪽 단자는 B 접점 하나, 아래쪽에 A 접점 하나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MC는 이렇게 스위칭 3상에 해당되는 3개의 단자와 주회로도 쪽의 결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 접점, B 접점, 보조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보조 접점은 검정용으로는 모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역방향으로 이 MC의 스위칭을 이용해서 결선을 해주면요. 유상은 MC의 스위칭 부분과 유상을 이렇게 그대로 결선을 해줍니다. 자, 동일하게 L1에 전원이 인가돼서 유상으로 전원이 인가될 겁니다. 그리고 자, V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L2가 전원이 인가됐는데 서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L2 전원은 W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L2 쪽은 W로 바꿔주고요. 기존에 L2는 V상으로 갔죠.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L2 전원은 이 역방향에 스위칭이 되는 순간 W상으로 바꿔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에 반영을 해주고요. 그리고 L3상은 V상으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L3상은 V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스위칭이 닫히는 순간 UVW의 V와 W의 상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역회전이 걸리게 될 거예요. MC2로 역회전에 해당되는 MC입니다.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 MC2의 역회전에 해당되는 제회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MC1 정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설계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방향 부분의 회로 설계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MC1이 아니라 MC2가 되겠죠. 그래서 MC2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타이머 부분은 한 대의 타이머로 충분히 Y데타 결선의 스위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머 부분 하나 빼고요. 다만 이제 이 타이머 부분은 MC1과 MC2의 접점에 의해서 타이머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MC1, 2의 A 접점 부분을 사용할 거고요. 자, MC1과 그 다음 MC2의 접점을 사용할 겁니다. MC1이나 MC2의 접점 둘 중에 하나가 닫히게 되면 이제 타이머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타이머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Y 기동과 델타 운전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PLC는 접점의 개수에 상관이 없는데 릴레이 회로를 기반으로 회로 설계를 하게 된다면 MC가 지금 두 개의 접점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릴레이를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전기 릴레이 부분에 접점을 사용해서 자기 유지 회로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쪽이 MC1이 아니고 X1으로 사용할 거고요. 여기도 X1이 될 거고요. MC는 타임 쪽에 접점을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는 자기 유지 회로를 위해서 X2로 설계를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2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해 주면요. 이제 타임 쪽에 동작의 시작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한 표시등이죠. MC1의 동작 여부에 따라서 화이트 램프에 불이 꺼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방향으로 동작한다는 게 추측되듯이 이번에는 역방향의 동작도 똑같이 만들어내면 되겠죠. 다른 램프를 하나 가지고 와서 자, 옐로 램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 옐로 램프가 불이 켜졌다가 꺼지게 되면 이 부분은 MC2가 역방향으로 지금 동작한다. 자, MC2가 동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널을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Y 델타 기동에 이어서 Y 델타 정력 운전 회로의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Y, MCY의 전이 인가되면서 Y쪽 결선으로 모터가 Y 기동이 이루어질 거고요.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10초가 지나게 되면 MCD에 스위칭이 되면서 델타 운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린 램프에 불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방향으로 화이트 램프가 꺼졌다는 건 정방향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역방향으로 푸시 버튼 2를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Y 기동을 통해서 MCY가 스위칭 되면서 모터는 Y 기동으로 동작하다가 델타 운전을 하게 될 거고요. 옐로 램프가 꺼지면서 지금 현재 MC2가 스위칭 돼서 역방향으로 모터는 회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Y 델타 기동 운전에 해당되는 PLC 프로그램에서 정력 운전 회로를 추가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제어 회로 부분을 캡처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어 회로 부분에 캡처된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Y 델타 기동 PLC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추가된 부분을 보면요. EOCR 부분 동일합니다. 그럼 EOCR의 비접점 부분에 연결되는 회로도를 PLC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OCR 비접점입니다. F4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EOCR 부분의 변수를 입력 메모리 번지와 함께 지정된 변수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EOCR 비접점의 각 회로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EOCR이 오픈되면, 트립이 되면 이 뒤쪽 편에 있는 모든 회로도의 전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므로 이 비접점의 아래에 병렬로 PLC 프로그래밍을 회로 설계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EOCR 비접점의 이 라인을 F6를 가지고 잡아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 EOCR 비접점에서 전류의 흐름이 가는 곳은 PB1이 되겠죠. 이 PB1은 A 접점이죠. 그래서 A 접점 잡아주고요. 그리고 PB1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PB1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PB0가 되겠죠. B 접점입니다. 그래서 B 접점에 PB0를 지정해 주고요. 자, 그럼 PB0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X2, 릴레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X2로 잡아줍니다. B 접점입니다. 그래서 X2로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출력 부분입니다. MC1이죠. 그래서 출력 부분은 F9 그리고 MC1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EOCR의 B 접점과 연결되어 있는 하부단의 회로도 로직이 PLC 프로그래밍과 일치하게끔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B1이 여기 있고요. PB0, 그 다음 릴레이 2, MC1까지
PLC 프로그래밍을 짜봤습니다. 자, 이 다음 순서가 회로도상에는 이 윗단이 되겠죠. 이쪽 부분인데 PLC 프로그래밍 상에는 이 아랫단이 되겠죠. 그래서 PB1 아래쪽에는 자기유지 회로를 위한 X1이 됩니다. 그래서 X1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쪽은 F6로 자기유지 회로의 선을 만들어 주고요. MC1과 또 X1과 병렬로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MC1과 그 다음 출력 부분에 X1인데 이 릴레이 부분은 실제 출력 단자에서 나가는 출력이 아니고 PLC 프로그래밍 내부 메모리에서 처리해주는 로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 메모리를 지정해 줄 거고요. 자, 내부 메모리 X1에 M01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줄 거고요. 그럼 다음 스텝입니다. 자, 회로도상의 이쪽 부분과 그 다음 스텝은 이쪽이 동일합니다. 이쪽과 이쪽은 회로 설계상은 동일한데 변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컨트롤 C에서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변수명을 사전에 지정된 변수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PB1인데 PB2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PB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이쪽은 PB3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PB3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이쪽은 X1입니다. X1으로 바꿔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 MC2와 X2죠. 그래서 MC2로 넣고요. 그 다음 이쪽은 X2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X2입니다. A 접점입니다. 그래서 X2로 이렇게 바꿔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회로도상에서 해석되는 순서는 이쪽이 되겠죠. 오른쪽이 되겠죠. MC2, MC1 그리고 타이머가 될 겁니다. A 접점이네요. 그래서 A 접점을 넣어주고요. MC1입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은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F10이 되겠죠. 응용 명령어를 통해서 타이머 부분을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T-ON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 타이머에 0번지는 쓰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10초 이후에 델타 기준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 카운트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 MC1과는 병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C2와 병렬로 잡아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 라인이 되겠죠. 자, 이쪽 라인은 회로도상의 이쪽 라인은 지금 타이머의 B접점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부분의 B접점은 T에 우리가 제로 번지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 회로도상에는 릴레이 회로 결선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타이머의 A 접점인데 PLC 프로그램에서는 타이머의 A 접점은 없습니다. 자, 이쪽 로직과 같은 로직이 MC2가 되겠죠. MC2가 활성화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MC1이 활성화돼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MC1과 MC2는 병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Y 델타 결선에서 MC1과 MC2가 정력 회로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이머 A 접점이 아니라 MC1 A 접점, MC2 A 접점을 병렬로 그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C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MC2가 될 거고 이 두 개가 병렬로 이루어질 겁니다. MCD가 마찬가지로 인터럭 회로를 이루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럭 회로에 MCD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출력 부분 MCY가 되겠죠. 그래서 F9에 MCY로 출력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Y 델타 결선에서 이번에 역회전 방향의 MC2가 추가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PLC 프로그램으로 병렬로 구현이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 스텝입니다. A 접점입니다. A 접점 부분에 타이머를 지정해 주면요. T에 제로가 될 거고요. 자, 그 A 접점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터럭 회로입니다. 그래서 MCY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출력 부분 MCD가 되겠죠. 그래서 MCD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각각 B접점이죠. 화이트 램프와 옐로 램프예요. 그래서 자, B접점에 MC1이 될 거고요. MC1에 화이트 램프, 자, F9가 되겠죠. F9에 화이트 램프 부분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
MC2는 옐로 램프입니다. B 접점을 잡아주고요. MC2를 잡아주고 이 부분은 출력 부분의 옐로 램프입니다. 그래서 옐로 램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과 동일하죠. MCY Y 기동과 델타 운전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를 추가적으로 A 접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MCY입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은 레드 램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MCD입니다. 출력 부분은 그린 램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F6로 다 병렬 처리해 주고요. EOCR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타이머로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 이번 시간에 PB1 정방향에서 추가해서 역방향 부분을 프로그래밍을 짜봤고요. 두 개의 MC1, 2의 동작에 따라서 타이머가 10초 카운팅을 할 거고 그 카운팅이 완료되기 전까지 MCY가 정방향 혹은 역방향에 따라서 동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카운팅이 끝나고 나면 델타 운전이 들어가겠죠. 델타 운전이 들어갈 겁니다. 자, 오른쪽 회로 설계한 부분과 왼쪽의 PLC 프로그램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 됩니다. 모터는 내부에 숨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혹은 사용자 개발자들이 모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램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MC의 보조 접점을 이용해서 램프를 점등시킵니다. 혹은 이번 회로처럼 꺼줌으로써 현재의 정방향 역방향의 동작 여부, Y, 델타 운전 기동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팅 하고요.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요. 자, 그 다음 에뮬레이터를 열어볼게요. DR32H의 에뮬레이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PB1을 동작시켜 보도록 할게요. PB1은 P001이죠. 그래서 여기를 눌렀다가 떼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MCY 기동이 10초간 일어나는데 그 기동이 현재 지금 화이트 램프가 꺼짐으로써 정방향으로 운전한다는 걸 표시해 주고요. 10초 후에는 그린 램프로 델타 기동이 현재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리셋 해 보도록 할게요. P002가 되겠죠. 자,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 꺼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PB2 부분입니다. 그래서 PB2 부분의 동작을 통해서 역방향의 동작을 취해주면요. 지금 요 옐로 램프의 불이 꺼짐으로써 역방향이고요. 10초 동안은 MCY 기동이 하고요. 그다음 10초 후에는 그린 램프가 켜짐으로써 델타 운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현재 지금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리셋 버튼 P004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꺼지게 되고요. 리셋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램프, 옐로 램프의 불이 지금 점등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OCR의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EOCR은 P00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작시키게 되면 옐로 램프와 부저가 교차해서 점등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점등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회로에 과전류가 흘렸다라는 부분을 표시해 주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PLC 프로그램을 짜봤고요. 이제 시퀀스 구현을 주회로도와 PLC 부분을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은 주 전원과 그리고 모터 사이의 시퀀스 결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EOCR까지도 PLC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퀀스 결선이 이루어지고 이 오른쪽 부분은 PLC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타이머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처리했고요. 그리고 부저는 실제 출력 부분에 대한 결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이머 처리했고요. 옐로 램프 결선해줘야 됩니다. MC도 출력 부분으로 결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릴레이도 내부 메모리로 처리했습니다. 출력 부분, 일단 프로그램으로 처리했고요. 프로그램을 처리했습니다. 출력 부분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출력 부분으로 결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나머지 스위치 부분들은 전부 다 PLC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푸시 버튼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있죠. 푸시 버튼 부분들은 입력 부분에 PLC 결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EOCR의 입력 부분도 PLC
결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주회로도 부분과 PLC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했던 EOCR 회로, Y 델타 결선을 기본으로 한 EOCR 회로에서의 주회로도 결선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회로도 쪽의 부분에 대한 결선에서 이 MC2가 추가됐죠. 그래서 기존 결선을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추가된 부분만 추가적으로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빼고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1의 2단자입니다. 1차 측의 첫 번째 단자에서 나가서요. 갈색 선입니다. 그리고 선이 빠져서 MC2의 1차 측의 세 번째 단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MC2 부분을 먼저 부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릴레이 부분을 추가를 하고요. MC1의 1번입니다. 그리고 MC2의 1차 측의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회로 선이니까 2.5 스퀘어를 사용하고요. 자, MC1의 1번에서 나가서요. 그 다음 MC2의 3번으로 이렇게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C2가 되겠죠. 그 다음 해야 될 부분이 MC1의 1차 측의 두 번째 단자에서 MC2의 두 번째 단자, 이건 동일하죠. 그래서 흑색을 가지고 동일하게 2번으로 결선 작업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MC1의 세 번째 단자에서 나가서 MC2의 첫 번째 단자입니다. 그래서 MC1의 세 번째 단자에서 선이 빠져서요. MC2의 첫 번째 단자로 이렇게 결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위쪽 부분에 추가되는 역방향의 결선이 이루어졌고요. MC2의 2차 측 단자에서 이번에는 MC1의 결선입니다. 이건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죠. MC1의 2차 측에서 첫 번째에서 MC2의 첫 번째로 결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보면 MC1의 2차 측 부분은 지금 결선이 두 가닥선이 다 들어갔어요. 이 MCD 쪽으로 지금 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MC2에서 MC1으로 선을 연결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 지금 노란색 색깔이 표시된 거는 두 가닥선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하나의 단자에는 두 가닥선까지만 결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MC2의 첫 번째 2차 측에서의 단자는 이 U로 결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MC2의 첫 번째에서 선을 빼서요, 모터 쪽의 U 쪽으로 선을 결선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측에서 나와서요, 그 다음 U 쪽으로 지금 결선한 부분이 MC2의 2차 측에서 나와서 선을 연결돼서 이쪽 U 쪽으로 이렇게 결선을 해준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2차 측에서 V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색깔은 흑색입니다. 자, MC2의 2차 측의 첫 번째 단자에서 선을 빼서요, 그 다음 이번엔 V입니다. V 쪽으로 결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다 V입니다. 자, 그리고 MC2의 세 번째 회색입니다. 회색 선에서 선을 빼서 W 단자로 가면 되겠죠. 회색 선에서 선을 빼서요, 그리고 W 단자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역회전 방향의 MC2의 결선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회로 부분 추가가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PLC 부분에 결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추가돼야 될 부분이 MC2가 추가가 됐고요. MC2 부분에 출력 부분에 결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PB2, PB3 입력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옐로 램프 부분의 결선에 추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포인트가 되겠죠. 요 세 포인트에 입력 2개, 그 다음 출력 부분에 2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부분입니다. 컨트롤 박스 2개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자, 누름 스위치를 적색과 그리고 녹색을 가져와서 PB3와 PB4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PB3, PB4, 그 다음 MC2의 출력 부분의 결선과 그리고 옐로 램프가 추가됐죠. 그래서 컨트롤 박스를 하나 더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와서 표시등은
옐로우 램프인데 이 옐로우 램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청색 램프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MC2에 해당되는 역방향의 표시등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선 작업을 위해서 24V의 마이너스 단자의 선을 공통선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PLC 스위치는 다 A 접점입니다. 보조회로 1.5 스퀘어를 사용하고 A 접점 길이 선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 이쪽 선을 하나를 빼서요 24V의 G에 해당되는 선과 연결해 줄 겁니다. 이쪽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을 하나 빼서 공통으로 묶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묶어줄 거고요. 그럼 공통 24 마이너스 단자에 공통선이 묶였고요. 그리고 자, 프로그램을 잠깐 열어볼게요. 프로그램 상에 PB2와 PB3 같은 경우는 P의 3사로 지정됐습니다. 입력 단자가. 그래서 PB0는 4가 될 거고요. 4 부분과 결선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4 부분과 결선하고요. 그리고 3 부분은 손을 빼서 나머지 단자 쪽에 연결해서 3, 4를 PLC 결선을 입력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간단하죠. PB3, 4를 눌렀을 때 3, 4에 불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 PLC 파워에 불이 들어오고요. 자, 빨간 버튼을 누르면 4가 되겠죠. 4입니다. 그리고 녹색 버튼을 누르면 3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부분을 통해서 24V의 전원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처리된 단자로 인가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출력 부분입니다. 출력 부분은 자, PLC 프로그램을 열어보고요. MC2에 해당되는 출력 부분은 P의 28이죠. 그래서 28이고요. 그리고 옐로우 램프 같은 경우는 P의 29입니다. 그래서 28, 29가 추가됐죠. 자, 먼저 MC2 쪽에 해당되는 한쪽 단자는 220V의 전원이 인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되겠죠. 이쪽 단자를 하나 빼서 공통선을 통해서 MC2에 전원 부부에 인간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단자의 선을 빼서 P에 28로 내려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P의 28 부분으로 연결해 줄 거고요. P의 28은 이 COM2에 다 묶여 있죠. 그래서 COM1과 COM2를 공통선으로 다시 묶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OM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그 다음 P29입니다. P29는 램프와 연결이 되죠. P29와 램프와 결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램프 쪽에 한쪽 단자는 또 선을 빼서요 전원부와 연결해 줍니다. 아까 이쪽 12번과 연결이 됐죠. 그래서 12번 쪽과 전원부에 연결을 해주면 출력 부분도 다 결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PLC 라이팅을 해주고요. 자, 쓰기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자, 전원을 켰을 때 이제 파워와 런 부분에 전원이 인가됐습니다. 그리고 로직상 화이트 램프와 청색 램프가 불이 점등이 돼야 되겠죠. 화이트 램프는 정방향의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럼 청색 램프는 역방향의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방향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1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방향으로 10초간 동작하다가 델타 기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델타 기동을 통해서 모터를 안정적으로 운전을 해주게 됩니다. 정방향 부분 테스트가 다 이루어졌고요.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 화이트 램프가 켜지고요. 자, 그 다음 역방향 부분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청색 램프는 꺼지고요. 다시 Y 기동이 10초간 이루어질 거고, 자, Y 기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역방향으로 델타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의 방향이 지금 아까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었죠. 역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